안녕하세요. 2022년 8월 12일 금요일 블록체인 인사이트 크립토 주요 뉴스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대단히 중요한 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8월 5일에 이제 보도가 되긴 했지만 제가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조금 이제 밀어놨었는데, 블랙록하고 코인베이스가 이제 기관 투자자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는 뉴스예요. 이게 이제 단순히 보면 일단 일반 투자자들이 블랙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오늘 제가 뉴스 훑어드리고 종합적으로 이 뉴스가 암호화폐 투자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5일 코인데스크 박록찬 기자님이 올리신 기사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북미 최대 가상 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블랙록 기관 투자자들의 가상 자산 투자가 가능해졌다. 4일 코인베이스 발표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와 블랙록의 투자 운용 플랫폼 알라딘 계정을 모두 가진 투자자는 가상 자산 거래, 수탁, 프라임 브로커리지 등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전용되는 거래 플랫폼인 코인베이스를 통해 제공되며 양측은 플랫폼 통합 및 기능 추가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지금 많이 녹아 있어요. 자, 제가 나중에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블랙록의 이제 글로벌 전략 생태계 파트너십 총괄 조셉 찰롬은 우리 기관 투자자들의 디지털 자산 시장 투자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들 자산의 운용 사이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대한 관심도 높다며 알라딘과의 연결을 통해 고객들은 현재의 포트폴리오 관리와 거래 워크플로우에 비트코인을 직접 넣어두고 전체 자산 종류에 비추어 포트폴리오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2022년 2분기 현재 블랙록의 자산은 8.5조 달러 규모로 알라딘을 이용하는 기관 투자자는 200곳이 넘는다. 블랙록과의 파트너십 소식에 코인베이스 주가는 31% 급등했다. 최근 사실 코인베이스 주가가 계속 약세를 면치 못했었는데 직원들 해고건도 대량 해고건도 있었고 또 SEC하고 지금 충돌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뭐 배임 문제라든가 상장을 또 해주는 데 있어서 또 뭐 이렇게 짬짬이로 해줬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일단 이 뉴스 그 다음에 다음 뉴스 보고 종합적으로 의견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이제 10일 기사인데 요거는 이제 토큰 포스트 기사고요. 홍광표 기자님이 올려주신 건데, 캐시우드 비트코인 블랙록 시장 진입으로 2배 이상 상승 가능. 이제 캐시우드가 돈나무 언니라고 주로 불리는데 이분은 좀 비난을 많이 받은 게 뭐냐면 올해 초인가 작년 가을쯤에 코인베이스 주식을 대량 매도했어요. 그래가지고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는 했죠. 중장기적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유망하다고 보고 있지만 지금 회사 아크 인베스트일 거예요 아마. 거기 대표인데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상 일부 좀 정리를 한 거다. 근데 그 량이 제가 숫자는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상당히 좀 컸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이제 많은 이제 비난을 받았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캐시우드라는 이제 사람이 중장기적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건 맞긴 맞아요. 그리고 뭐 이런 대표들은 뭐 사고 팔지 말아야 되냐, 무조건 들고 있어야 되냐 이렇게 또 물어보면 이제 할 말은 없는데 그 량이 좀 과도하고 많았다. 그리고 상승할 거라고 계속 이야기는 하지만 자기는 매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는 것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ARK 인베스트먼트 창업자. 자,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창업자가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블랙록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 진입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2배 이상 오를 수 있다. 블랙록이 아마 투자 포트폴리오의 2.5%를 비트코인에 할당할 것이고, 이거는 사실 캐시우드 개인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이를 수치화하면 비트코인 시장에 약 1조 달러, 하나로 1307조 정도 상당의 수요가 투입되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비트코인 시장에 1조 달러의 자금이 투입되면 적어도 비트코인이 2배 이상 오를 것 같다. 저는 뭐 사실 이거보다 훨씬 많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그건 다음 기회에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크립토 바하마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향후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투자 비중이 포트폴리오의 2.5%까지 확대될 것. 이건 이분의 좀 뇌피셜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기관 투자자들의 BTC 및 암호화폐 투자 비중이 좀 미미하지만 점차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지난 4일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기관 대상 암호화폐 거래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코인베이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그래서 아마 작년 가을이었던지 올해 초인지 지금 조금 헷갈리는데 대량 매도를 좀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거는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뭐 암호화폐만 투자하진 않겠죠. 주식도 투자하고 하겠지만 채권이나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다. 이런 스탠스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45년 동안 사업을 해왔지만 지금과 같은 좋은 기회는 본 적이 없다. 블록체인을 비롯한 파괴적 혁신 시장은 현재 10조 달러, 약 1경 규모이나 2030년에는 한 27경 정도에 이를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뉴스를 보시면 일일이 뭐 이 1경 이게 얼마고 뭐 이런 것들
것들을 비교할 만한 내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자, 블랙록의 총 투자 규모가 1경원입니다. 1경원. 아마 경이라는 단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단위가 아니고 대한민국 총 예산이 뭐 607조 정도 돼요. 그런데 1경이 얼마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죠? 1000조가 아니고 만조예요. 만조. 그러니까 조의 만배. 그런데 뭐예요? 대한민국 2022년 총 예산이 607조 원 규모인데 비트코인 또 시가총액은 지금 좀 많이 하락해서 600조 원이에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지금 한 4분의 1 토막 정도 나 있다고 보면 64, 24 최소 2,400조 원에서 3,000조 원까지 시가총액이 올랐다가 지금 하락한 상태인데 묘하게 대한민국 총 예산하고 지금 아주 비슷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가 주장한 것처럼 추정한 거겠죠. 블록록의 투자 금액 중에서 이 1경원 중에서 말하는 겁니다. 2.5% 비트코인의 포트폴리오 할당 시 약 1조 달러 하나로 1307조 원 정도가 이제 투자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투자 금액이라는 것 자체가 1경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마 이분은 추정하기로는 1경원을 블랙록도 현금을 들고 있을 테니까 1경원의 반절에 2.5%에서 계산을 좀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주요 채널이죠. CNBC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나왔던 내용인데 블랙록의 투자 관리 플랫폼 알라딘의 암호화폐 서비스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상황이 알라딘은 도대체 뭐지? 이게 뭐 투자 관리 플랫폼이라는데 이렇게 궁금하실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블랙록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나무위키를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1988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지금 뭐 사실 한 30년 조금 넘었죠. 35년 정도 됐는데 레리 핑크라는 사람이 대표를 있고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8명하고 같이 설립을 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어떤 걸로 성장을 급격하게 했냐면 ETF를 만들어가지고 많이 팔았어요. 특히 기관 투자자들한테. 그리고 국내의 경우에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좀 아실 텐데 삼성전자 주식에 이건 19년 기준이고 5%를 가지고 있고 뭐 LG, 하이닉스 이런 우리나라 큰 회사들의 좀 이런 걸 갖고 있고 조금 이제 블랙록이 비난을 받는 건 뭐가 있냐면 너무 지분을 대기업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조금 경영권에 너무 간섭을 하지 않느냐는 비난이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블랙록이 어떻게 이제 운영을 했냐면 그래? 그러면 우리는 ESG 구조로 여기 환경사회 지배구조 이렇게 ESG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거고 ESG 펀드를 만들어서 블랙록이 야 우리는 그냥 단순히 투기를 위한 투자를 하는 회사가 아니야 ESG를 추구하는 좋은 회사야 그랬는데 어떤 비난이 있었냐면 이름은 ESG 펀드인데 세계적인 석유 회사들의 투자한 사실이 밝혀져가지고 역행했다는 좀 비난도 받았죠. 그리고 블랙록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잠깐 소개해드린 흑인분 윌리 아데에모 그 제닛 옐런이 이제 재무부 장관이고 이 사람은 이제 부재무부 장관이죠. 그리고 조 바이든 정부에 계속 등용이 되고 있는데 블랙록 출신 인사들이 차기 조 바이든 정부에 대거 등용되고 있어요. 한 제가 알기로 8명 정도 이제 그 전부터 이제 등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지난번에 제가 이제 컨퍼런스 2022 by 코인데스크 행사에서 윌리 아데모를 저도 직접 처음 봤는데 정말 똑똑한 사람이더라고요. 81년생인가 이 정도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나중에 아마 시간이 지나면 재무부 부장관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재무부 장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록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1경 정도까지 다루는 회사로 성장을 했다. 자, 여기 이제 블랙록 홈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러 가지 리포트 같은 것도 좀 나올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맨 처음에 열었을 때 메인이고 이거 뭐 한글 서비스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홈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About 블랙록 해서 유튜브 영상들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러면 알라딘이 도대체 뭐냐? 자, 알라딘이 우리가 아는 도서 서비스 알라딘이 아니고 블랙록에서 자체 개발한 투자하는 플랫폼인데 ETF를 잘 다루는 걸로 좀 정평이 나 있고 알라딘은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알라딘을 이용하는 비중은 거의 없을 거고요. 주로 기관 투자자들이 여러 투자를 하는데 채권 투자도 하고 주식도 하고 예를 들면 새로 이제 시작되는 암호화폐도 하고 이런 거를 갖다가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준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영상 간단히 한번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뭐 좋은 말들은 다 나와 있죠. 뭐 클라이언트들이 뭐 하이 레벨로 경쟁하는데 우위를 주겠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가치들이 나와 있어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높은 자산의 성장성을 갖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홍보 영상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포트폴리오 관리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여기 알라딘 바이 블랙락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이제 방법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지는 않지만 알라딘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기관 투자자들이 대량의 투자 금액을 굴리는 이제 펀드 매니저들도 있고 하죠. 그래서 연금 이런 데들이 크잖아요. 보험사 이런 데들이 알라딘을 활용해서 수익을 꾸준하게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록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먼저 이게 미국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샌프란시스코는 이 서쪽 위쪽에 있죠.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에 가면은 지금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315 몽고메리 스트리트가 리플이 있는 건물이고요. 자, 여기 이제 블랙락이 위치하고 있고 이 주변에 암호화폐 업체들이 꽤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뭐 솔라나 같은 것들도 있고 제가 지난번 이제 5월 출장 때 실제 이제 눈으로 좀 확인을 하고 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떤 업체들이 모여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아까 그 지도를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표시를 안 했지만 요 와이어드라는 위치 여기가 이제 블랙록 정도가 있는 위치고 그 근처에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드롭박스라든가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라든가 트위터라든가 젠데스크라든가 우버라든가 많은 이제 유명한 우리가 알만한 업체들이 여기 많이 모여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고요. 본사는 블랙록은 뉴욕에 있는데 이건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블랙록 이제 회사고요. 요 앞쪽하고 요 노란 건물, 그 다음에 이 뒤쪽에 크게 솟아 있는 건물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salesforce.com이라고 그래가지고 회사들 기업에서 CRM이나 이런 것들 전체 이제 고객 관리하거나 이런 프로그램들 쓰는 게 있어요. 그 이제 회사가 있고 여기 이제 salesforce.com 이게 메인 건물이고 요 주변에 건물이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도 요 오른쪽에 지금 사진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옆으로까지 하면 사진에는 크게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앞에서 보면 엄청나게 큰 빌딩이에요. 이 빌딩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이제 블랙락 이렇게 써 있고 1층에는 뭐 아는 분들은 또 아시는 치폴레, 멕시칸 또 이렇게 타코 파는 이제 매장이 있죠. 자, 그래서 다시 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렇게 연결을 해드릴게요. 대표적인 미국 종목들의 시가총액 순위가 나와 있는 건데 뭐 1등이 지금 이제 골드예요. 골드, 금. 그 다음에 여기 애플, 3위가 사우디 아람코,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쭉 나와 있는데 비트코인이 이제 순위가 몇 등까지 갔었냐면은 한 7등, 8등까지 갔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12등 정도로 밀려있죠. 그래서 이렇게 뭐 엔비디아, 존슨앤존슨, 뭐 비자 이런 카드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광물 같은 것들도 다 이렇게 표시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는데 블랙록이 여기 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엄청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이제 팔로알토를 위시한 여기 이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들이 몰려있는 이 지역을 실리콘밸리라고 하고 이 쿠퍼티노, 애플이 쿠퍼티노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산호세라는 이 지역도 보면 부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 제프 베조스는 이쪽에 사는 걸로 알고 있고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부터 쭉 위시해가지고 금융부터 해서 나오고 있는데 참고로 샌프란시스코는 이제 미국에서 3위권 도시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블랙록이 샌프란시스코에도 위치하고 있고 아래쪽에 있는 뭐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고 투자할 만한 회사들이 여기에 엄청나게 많이 모여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블랙록이 왜 이 위치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가는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시사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서 방문해서 이제 체크를 하고 했던 것이었죠. 마지막으로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블랙록이 투자 규모가 이제 1경원이고 대한민국 총 예산이 607조 원이면 블랙록이 1년 동안 대한민국 총 예산에 다루는 1경원이 몇 배 차이냐? 약 16.7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미국에 있는 한 투자회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1년 예산보다 17배 가까운 돈을 굴리는 투자회사야? 그러니까 미국 정부들이 정부 재무부나 이런 쪽에서 블랙록에 있는 사람들을 관료로 채용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 미국 재무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블랙록을 찾아가요. 그래서 미팅을 해요. 도와달라고.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가 지금 코인베이스하고 파트너십을 맺어서 정확히 얼마를 투자할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략 제 생각에는 포트폴리오의 한 5% 비중까지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1경원이면은 얼마예요? 10% 하면은 지금 보세요. 10,000조죠. 10% 하면은 1,000조잖아요. 그러면 대략 한 500조에서 1,000조 정도는 투자가 들어갈 건데 지금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605조 원 정도 되니까 아까 뭐 돈나무 언니를 꼭 언급하지 않더라도 지금
정도 가격에서는 블랙록이 투자가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파트너십을 저는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투자하는 플랫폼 알라딘에 많은 이제 미국에 있는 투자 회사, 또 외국계 또 투자 회사들이 알라딘을 또 이용하면서 투자하게 되면 비트코인이 가격이 지금 우상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블랙록과 코인베이스의 이제 파트너십이 갖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지식을 좀 더 보태가지고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것이 국내 금융권, 은행, 투자사, 증권사 등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연금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금융사들이 투자하게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안 돼 있으니까 계속 지금 금융위원회에다 욕을 하고 있죠. 제 최근 기사를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체거래소 나오네,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2024년에 시작할 것이라고. 하루에 아마 뉴스들이 수십 가지가 나올 텐데 그 중에서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도움이 되는 뉴스를 여러분들이 챙겨 보실 수 있게 매우 중요한 것들만 그렇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도 매일매일 더 연구하고 제 지식을 최대한 담아서 양질의 뉴스를 전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오늘 블록체인 인사이트 크립토 주요 뉴스 여기까지 QST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